백혜령 경정 마약사로 합동사단에 파견됐다가 지난 14일 지구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수사 기록들을 들고 나와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근무하시는 석 달을 오욕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원인이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파견 명령에 저희를 제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지금도 제가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수사팀의 수사관을 지정해서 넣어라 마라 한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직권남용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백혜령 경정이 지금 이제 완장 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밝히겠다. 이 자체가 되게 사적 복수심에 사로잡힌 장면이라 불편하고요. 자, 박기태 변호사.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중간 수사 결과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최종 수사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파견이 종료가 됐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5,000페이지짜리 수사 기록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일단 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저거는 어떤 자리입니까? 화곡지구대장은 사실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옛날로 따지면 지구대장입니다. 파출소? 예. 파출소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파출소들이 몇 개가 합쳐져서 지구대와 치안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장인데 좀 더 높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원래 얘기했던 마약 밀수라든가 마약 수사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혜령 경정이니까 경정이 보통 가는 자리가 지구대장은 맞습니까? 경정이 보통 지구대장보다 조금 더 높은 질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문책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강등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구대장이 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는 조금 강등까지는 아니지만 문책성 인사인 걸로 문책성 보인다. 그런데 지금 수사 기록을 이렇게 들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5,000쪽 수사 기록을 들고 나온 부분은 그 자체로 지금 어떤 사본 같은 게 없이 그냥 원본을 들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업무방해도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도 또 공식적인 감찰을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 이걸 넘어서 이 수사 기록에 대해서 지금 뭐 본인의 SNS라든가 이런 데 일부 올린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또 다들 지금 걱정하는 게 본인 스스로 수사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어디다 알리려고 하는 거라는 목적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이 부분을 알린다면 뭐 피의 사실을 이제 부당하게 공표한 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백혜령 경정은 이미 공문으로 얘기를 했고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본인의 했던 위치를 계속 가는 사람, 그러니까 후임자가 있는 입장에서 공문으로 먼저 보내고 뭐 상의가 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여지도 있고 또 감찰에서도 문제될 여지가 꽤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면 그게 법무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 청와대가 됐든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하고 끝이 나야 될 텐데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발언이 없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침묵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현직 대통령이 경무관급 이하의 인사의 특정 사람을 어디 자리 가라고 한 건 제가 알기로 헌정사 유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직접 인사의 지시를 할 만큼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말하면 결과까지 기대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용두사미를 떠나서 사실은 이거는 정말 태산 명동 서일필 정말 태산이 울렸는데 쥐 한 마리가 지나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입장을 내야죠. 뭐 행안부 장관이든 법무장관이든 청와대든. 그런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는 이용했지만 결국 필요 없으니까 토사구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말 주진우 의원도 지적했지만 좀 과하게 남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달차까지 불러서 기록을 갖고 나왔다. 자, 감찰까지 지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혜령 경정
오히려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동부지검장이죠.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로 사실 무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장외에서 백혜령 경정의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임은정 검사장도 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백혜룡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은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 그런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에 꾸려진 대검 합수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임은정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합수단은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삐그덕댔고 지금 일단 임은정 검사장의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어요. 수사 외압 의혹 없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면서 백혜령 경정이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고 느낌과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 말하라고 충고했다. 이거 굉장히 백혜령 경정에게 충고까지 하는 수사 똑바로 해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원래 속았다라고 하지만 예. 백경정이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외압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징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심정이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합수단의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현장에서 현장 검증할 때 보면 그 통역 없이 하는 관계로 자기들끼리 뭐 이런 주고받은 말 토대로 보면 예. 전혀 이 사실과 관계가 없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그 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 해왔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뭐 어느 분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수사 결과를 일단 믿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백경정의 저런 수사 태도가 과연 수사권 있는 사람의 태도에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들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본인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그 수사권 남용이죠. 예. 만약에 저게 외압 사건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면 이걸 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백경정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대통령이 하실지 아니면 경찰청이 할지 몰라도 저 부분은 저게 저희가 근대 수사 행태는 아니거든요. 저 부분은. 왜냐하면 거학과 싸우는 측면에서 보면 저런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백경정도 같이 해서 열심히 해라라고 했을지 몰라도 예.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저런 수사 형태는 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저런 분이 수사를 계속 맡는다. 저는 국민께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은 거고 느낌, 상상,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서 말하라고 충고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들을 백혜령 경정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제 이 말레이시아어로 본인들끼리 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마약 관련해서 입을 맞추는 영상과 함께 과거의 국민의힘에서는 세관 직원들의 성토 이런 목소리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부인이 백혜령 경정 한 명만 보지 말고 관세직 공무원들과 그들 가족도 좀 봐달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인의 그 말만 덜컥 믿어가지고 지금 실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로 본인끼리 짜고 치고 이러면 모를 줄 알았나 보죠. 그 임은정
검사장이 완곡해서 뭐 완곡이든 직설적이든 백혜령 경정에게 충고를 했고, 근데 백혜령 경정이 김진욱 대변인 어제는 무혐의 발표 날에 압수수색까지 신청을 했고 오늘은 뭐라 그랬냐면 아예 현장 검증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실황조사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백혜령 경정의 이런 주장들을 저도 중계방송식으로 계속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백혜령 경정이 좀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뭐 그게 진상조사를 해보든 힘을 모아서 해보든 그럼 이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본인에게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본인의 신념과 하고 앞으로도 가겠다. 이게 여권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은 백혜령 경정의 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이 수사를 진행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그런 수사를 당부하신 것이지, 백혜령 경정 본인에게 자신만에게 힘을 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혜령 경정도 지금 수사를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들에서 본인의 생각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사의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는 것, 수사의 성과를 내놓는 것, 이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검찰 합수단의 수사가 완전히 왜곡되고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 동부지검장인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령 경정이 맞서는 모양새,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은 어떤 수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백혜령 경정이 해야 할 것은 본인에게 여전히 수사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백혜령 경정이 해야 할 일이지, 이 본인의 처지를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알아서 하겠지만 저 정도로 이제 무혐의 처분 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수사 당국의 기강 차원 내에서 백혜령 경정에게 경고는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들 하겠지만, 글쎄요, 이 지금 뭔가 수사 결론이 냈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무색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문정 검사장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령 경정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하라고 파견 지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 서로 내부 고발자로서 공감대와 동지를 표현해 왔었죠. 과거 영상 함께 보시죠. 백혜령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은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 최대한 챙겨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파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이문정 지검장이랑은 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동부지검장이 경정하고 말싸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싸움하지 않고요. 팀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백혜령 경정이요, 여름만 하더라도 같이 고난 겪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두 사람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했고, 또 이문정 지검장도 같은 내부 고발자라서 동병상련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느낌과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 라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백혜령 경정의 이름을 얘기했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중간 수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별게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럼 누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이제 더 해보겠다라고 한 거는 기존 수사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다. 윗선에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밝혀야 될 진실과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 의식에서 이제 재수사를 해보자, 그리고 새롭게 좀 밝혀보자라고 한 차원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제대로 어떤 뭐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다라고 할지라도 백혜룡 경정께서 이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과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뭐 어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을 지금 동부지검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났다라고 해서 사실 밖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보안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공개하면서 언론전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규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이 수사가 왜 처음에 진행되었는가, 다시 왜 재수사가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취지를 좀 퇴색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파견 지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여당에선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속 시원한 결정입니다.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을 믿습니다. 백혜룡 경정도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가 중대 불법 알고 억지 방어, 백혜룡 망상 뒷배이자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 벌써 도망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이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에서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요, 왜 이렇게 뉴스 프로그램에서 아이템으로까지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백혜룡 경정이 계급이 경정이잖아요. 일선 경찰서 과장급입니다. 경찰서장급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 나라를 떠들썩할 정도로 저렇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배경이다.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망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일개 경정이 그런 망상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치더라도 이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확산시킨 건 누굽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를 해서 백혜룡 경정을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법무장관도 건너뛰고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지시입니다. 그런 지시를 했는데 결국 드러난 게 뭡니까? 이건 말레이시아 그 마약 사범들을 제대로 통역조차 하지 않고 말 맞추는 상황을 방치해가면서 현장 검증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결과가 확인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망상을 하고 있는 경정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이 사람에게 수사권을 줘라라고 했으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에 대한 이런 허위사실 적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빛만 주고받아도 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두 사람 어쩌다 저런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뉴스탑10은 반환점을 돌았고요. 저희가 준비한 5위의 주인공은 바로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오늘 각 고검, 지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단연 관심은요, 이 임은정 검사장 관련인데 최근 이제 마약 수사 외압을 두고 백혜룡 경정과 공개 갈등을 임은정 검사장이 빚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최근 가장 대립각에 서 있는 신동욱 의원이 임은정 검사장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일반 범인들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도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입니다. 남편이 춘천지원장이라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님이 회피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남편을 붙잡고 해서 얻어낸 게 나경원 의원에게는 언니가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경원 의원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님부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 위원장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붙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동부지검에서.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억울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유념하여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변호사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면전에서 신동욱 의원이 아니 나경원 의원도 이해 충돌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 뭐 휴가 제때 복귀하지 못했다는 의혹 여러 가지에서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라고 신동욱 의원이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름 아닌 지난 국회 때 최강욱 의원은 뭐였습니까? 피고인이었어요. 예. 재판 중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나경원 의원하고 그 김재호 법원장하고 그 관계 정도는 그야말로 조족지열 아니겠는가? 거기에다가 김재호 법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은 그냥 부부 사이일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들 의혹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민주당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정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그 간사가 아직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간사 허락 안 했잖아요, 여당이. 지금 그 간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물어봐 보도록 해야지 저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장유미 대변인, 이제 정혁진 변호사 주장은 저기 부메랑이 된 거 아니냐. 뭐 피감기관 증인이니까 본인은 이석도 했고, 뭐 최혁진 의원은 나경원의 언니 있냐고, 장년대 언니 있냐고 한 5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해 충돌을 받아들일 거면 당연히 추미애 법사위원 정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무게감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동욱 의원이 이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피감기관의 기관장이에요. 아내로부터 질문을 받는 게 맞습니까? 직접 당사자인데요. 추미애 위원장 아들 지금 군 복무 당시에 휴가를 몇 번 나왔니 안 나왔니로 지금 동부지검에 계류 중이니까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과 동부지검장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부부관계인 것처럼 동률에 놓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동부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의 하나인데 추미애 위원장은 그러면 그 자리를 뜨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정합하다고 신동욱 의원은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이른바 추나대전의 이해충돌 얘기까지 오늘 임은정 검사장 앞에서 서울 동부지검장 앞에서 얘기했는데 임은정 검사장 하면 이 질문을 빼놓을 수 없죠. 백혜련 경정의 지금 수사 동력, 속도가 내부 사정이 궁금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혜련 경정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지금은 경찰팀이 완성이 돼서 락부락구 침대를 요청하는 등 열심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하는데 무슨 침대부터 찾아요? 뭐 야근할 기세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요일 날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부지검장은 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이니까 검찰총장 권한대행한테 무슨 지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또는 대통령한테 직접 언론에 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통령님이 지시가 지지난 일요일 날 있었는데 그 전인 금요일 날 대검에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백혜련 경정팀에 대해서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님 말씀 전에 금요일부터 이미 내부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요. 동부지검장이 먼저 건의를 한 겁니까? 그렇지는 대검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백혜련 경정 그 이현정 의원님 불철주야 이제 수사에 매진하기 위해서 접이식 침대를 요청한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특정 상표 이름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 야근하고 자고 한다는 거 물론 열심히 어떤 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 근데 문제는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백혜련 경정팀에 5명의 경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연 이 경찰로 인해서 수사를 얼마나 이제 진척실 것인지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본인이 의지가 있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의 어떤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 마약 사업을 해서 몇 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 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눈 감아줬다. 라는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잖아요. 그 의혹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내놔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증거와 것들을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걸 보고 대통령도 그래 당신이 한번 수사해서 확인해 봐라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인이 방송에서 많이 떠들었고 방송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과연 어떠한 증거를 낼 수 있을지 단지 침대에 잔다고 문제 해결 아니라 어디에 증거가 있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사는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요. 뭐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접이식 침대. 여기서 숙식하면서 뭔가 수사 동력을 끌어가겠다. 아까 근데 이문정 검사장 말 중에요. 최진봉 교수님. 공개적으로 사실 언쟁도 있었고 수사팀 주내만에 뭐 정확히는 수사 전결권을 주겠다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백혜련 경정은 25명 달라고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장 얘기는 이제 앞으로 뭐 안 싸우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사실은 국민들도 그렇고 대통령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수사팀이 잘 협력해 수사를 해야죠.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백혜련 경정이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면서 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만이 있더라도 내부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공개적인 장소나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뭐 이문정 검사장이나 아니면 수사팀에 대해서 합동 수사팀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좀 수사 잘하라고 해서 백혜련 경정을 보내놨으니 공무원이잖아요, 본인은. 그러면 파견받은 곳에서 내부적으로 잘 하고 만약에 그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잘 안 될 경우에 그때 와서 얘기하면 되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갈등이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다가 정말로 볼 때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면 그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나는 거기하고 절대 못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수사는 성과를 내야 된다. 예. 어디 누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성과를 못 내면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문정 검사장도 그렇고 백혜련 경정도 그렇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접의식 침대까지 요구할 정도로 수사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이문정 검사장 백혜련 경정에 대한 파악 얘기 5위였습니다.